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부터 비가 와가지고 지금 맑은 지금 냇물이 흐르는 역시 다리 밑에서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썸네일의 내용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혹은 백전불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지피지기란 말이 무슨가 하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 계기는 어제 소위 우리나라를 걱정하시는 그 정말로 애국지사님하고 점심을 같이 하고 오후 내내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은 내용을 제가 좀 오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성경에 의하면은 이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조물주, 일반적으로 창조주 조물주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무슨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종교들이 나와서 나쁜 것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세계를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서 빛의 세력은 정말로 바르게 참되게 나라마다 세계마다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고, 또 한쪽에서는 어두운 그림의 세력, 권력이나 금력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두고 부리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나쁜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소위 그런 나쁜 그룹을 이제 일컬어서 딥스라고 그러죠. 딥스라고 하는 말은 그림자 정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그 나라에 어떤 그 직을 갖지 않고 뒤에서 숨은 실세로서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소위 그 딥스, 미국에서는 이제 카발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 정부의 딥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모든 언론을 쥐고 있고, 모든 권력과 금력을 쥐고서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뜻대로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은 이 딥스가 언론을 장악하고 또 SNS도 장악을 하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 딥스 소나기에서 적절하게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빛의 내용은 한 두세 가지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어두운 면은 글자 그대로 7, 8개를 이렇게 보도를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분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에 이 어두운 그 세력이 해 나가는 일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이렇게 바라보고 전국의 흐름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그림의 세력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지금 어떤 보도에서는 75억 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것에서는 77억 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그림자 정부의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75억의 인구 가운데서 한 70억 정도는 없어지게 해서 한 5억 정도의 세계 인구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손바닥에서 5억의 전 세계 인구를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그 좋지 않은 뭐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없애게 하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가 2000%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금 현재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는 측과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하는 측의 줄다리기 이런 계속 재판이 거듭을 했는데, 드디어 미국의 법무부 차관이 부정선거에 우리는 할 말이 없다 하고 대법원에 우리는 응대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지난 5월 24일 날 했는데 한 달 연기가 돼서 6월 24일로 됐는데, 그러면은 미국의 지금 현재 부정선거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은 바이든 정부는 바로 아웃이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미 지금 현재 2020년 11월 3일 있었던 부정선거,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가 이번 6월 24일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되어질 일은 다시 한번 저 태국의 범위 앞으로 방송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부시 행정부 때 그 관료 출신이었는데 이분이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책을 한 권 냈는데 아주 이 대한민국이 아주 끔찍한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소설 형식으로 해서 책을 냈는데, 대한민국은 없어진다고 하는 거, 이런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 내용 핵심 골자를 보면은 이분이 책을 낸 게 아마 90년도 중반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요지를 보면은 첫 장에서 98페이지가 남한과 북한의 내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에 의하면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북한이 뚫어놓은 땅굴이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4개로 인정을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20개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땅굴이 16개가 어디로 이게 돼 있는 것을 우리 국방부가 미국 정부와 더불어서 이게 그 정보를 공유하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4개가 땅굴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미국은 20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책을 쓴 내용 가운데 보면은 요지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지금 현재 북한 사람들 중국에 와가지고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인으로 가장을 해서 조선족으로 가장을 해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광화문에서 민노총과 태극기 부대가 이제 이렇게 엉켜서 집회를 하는 과정에 그러면 경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현재 그 책에서 소설 형식으로 쓴 내용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여느 땅굴을 통해서 북한에서 특수요원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경찰복으로 갈아입는다는 거죠. 그리고서 광화문의 어느 빌딩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지금 태극기 집회와 민노총이 지금 현재 좌파가 총 골기를 해가지고 가운데는 이제 경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태극기 집회 쪽으로 총을 쏘지를 않고 민노총, 그러니까 좌파가 하는 쪽으로 총을 쏴가지고, 그러니까 북한 특수군이 와서 한국 경찰복을 입고
옥상에서 그쪽으로 쏘게 되면은 이게 내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전이 되면은 미군은 참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 그 자국 국민들이 싸우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것을 책을 통해서 예언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지금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을 2번인가 3번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국의 비행기 안에는 이 지상에 있는 땅굴의 내용을 전부 탐지하는 기술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이 왔을 때 북한 내의 땅굴의 위치를 전부 확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무서운 거죠. 이 내용을 다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그렇게 그 광화문 옥상에서, 빌딩 옥상에서 좌파 쪽을 향해서 쐈을 적에는 내전이 일어나면은 걷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남한이 완전히 북한에게 접수된다고 하는 그런 그 시나리오 형식의 소설을 썼는데, 저도 그 책을 다 읽어보지는 않고 어제 만난 분의 얘기를 듣고 대략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냥 떠들고 있는 거는 선거법 개정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그 사람들이 중국을 통해서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조선족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투표에 참여를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만 이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깨뚫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는 이제 사람을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보내서 인해 전술로 투표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좌파의 의원들을 많이 배출하고자 하는 이런 이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자유우파 쪽에서도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제 이분의 말씀이 보면은 어떤 나라, 이제 지역마다 보면은 그 전국 무슨 위원회라고 하는 게 많이 있답니다. 지방 그 도에도 있고 또 서울에도 많고 많이 있는데, 이 전국위원회의 구성 비율이 3분의 2는 좌파고 3분의 1 정도, 3분의 1도 안 된답니다. 5분의 1 정도가 우파의 위원으로 이렇게 편입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한 달 어떤 그 보수가 있고 회의에 참여할 때마다 어떤 이제 뭐 50만 원, 30만 원 이런 이제 교통비에 무슨 돈이 주어진다고 그럽니다. 이런 거를 받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얘기는 자유우파 쪽에서는 얘기를 못 한답니다. 무슨 조금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침소붕대 해가지고 완전히 극으로 매도를 해버릴까 봐서 얘기를 못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에서도 지난번에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자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지금 자치위원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보고 그 자치위원회 쪽에 항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치위원을 14명을 뽑는데 4명은 추첨을 하고 10명은, 그러니까 4명은 컴퓨터에 넣어서 추첨을 해서 4명을 선발을 하고 10명은 추천을 한답니다. 추천. 그러면은 14명 가운데 10명이 추천하면은 자기 쪽 사람을 추천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공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파 의원들이 지금 몸살이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글로 또 방송으로 이렇게 전 국민에게 알려줘서 그 위원회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로는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실에 갔다 온 어느 종교 관계자를 제가 만났습니다. 한 300명이 그때 이제 대통령실에 가서 자기네들의 종교인들이 이제 대통령실에 바라는 내용을 건의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또 그 의견을 수렴하고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카톡에 온 거 보면은 우리 이제 예비역 장성들도 어저께 한 그 300명이 며칠 전에 5월 26일인가요? 25일인가? 대통령실에 가서 시민사회 수석하고 의견을 제안을 하고 의견을 내고 또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자유우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 거니까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우리 지금 보면은 그 가운데 6422기 가운데 이상진 박사라고 이분은 그 자유대연합을 이끄셨던 분입니다. 교보문고 앞에서 계속 그 자유대연합 집회를 이끄셨던 이상진 박사도 거기에 참석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의견을 제안을 하고 또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들의 전략 전술을 다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통해서 했던 것이 대구 폭동, 그 다음에 제주 4.3, 그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 그리고 광주 5.18, 그리고 지난번에 세월호도 그 교사 한 분이 양심선언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이태원 참사도 지금 무위로 돌아갔고, 또 지난번에 민노총의 어느 그 사람이 그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들의 속셈이 드러나서 어떤 그 영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유우파가 다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속아만 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의무를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저들은 소위 그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뭐를 만들었는가 하면은 시민 기자라고 하는 그 직함을 줘가지고 누구든지 그 사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취재를 해서 오마이뉴스로 보내면은 거기에 당첨이 되면은 소정의 그 기사료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도 이제 휴대폰을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뭐 고성국 TV도 있고 이봉규 TV도 있고 뭐 태국 FM도 있고 여러 군데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걸 검토를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고발 프로그램이면 고발을 할 것이고 어떤 미담이면 미담으로 이렇게 보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감시자 역할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어느 관료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광화문에서 그런 그 집회가 벌어졌을 때 옥상에서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을 쏘지 않고 만약에 그 민노총 좌파 집회 쪽으로 총기를 향했다고 그러면은 바로 내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우리가 감시를 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로 지켜 나가는 데에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트루스 포럼의 서울대학교의 그 대자보에도 5.18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루스 포럼의 김은구 대표의 강연에 의하면은 옛날에 김기아 시인도 감옥에 있을 때 네 하나 자살하면은 판세를 바꿀 수 있다. 자살하라고 종용하고, 그리고 미네르바라고 하는 그 박대성 씨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도 운동권들이 와가지고 네 하나 자살하면은 이렇게 나라가 평정이 된다. 이렇게 저들은 목숨을, 귀한 목숨,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이렇게 하는 이런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유국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자유애국 국민들이 철저히 아시고 대응을 해서 각자 주어진 자리 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데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 태국 FM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공감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